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요, 항상 집을 짓고 나면 싸움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건축 분쟁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요즘에 건축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사실 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워낙 자재비나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나중에 공사비를 증액해달라, 아니면은 뭐 정말 나 공사 못하겠다, 별 분쟁들이 다 생겨요. 예전부터 원래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 많은 이런 분쟁들이 생겼지만 요즘 들어도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뭐냐면, 제가 아는 지인이 뭐 조그맣게 이제 지방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자기들이 들어가 살려고, 가족들이. 근데 이제 보통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업체에다가 공사를 도급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명의로 직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 나중에 저희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영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있습니다. 직영이라고 하는 건 내가 건축주가 돼서 직접 그냥 짓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을, 공사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 보러 공사를 해라. 그럼 이 사람이 그냥 우리 그 건축 허가자가 본인이고, 그 다음에 또 시공사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도급을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설계도 시키고, 그냥 뭐 인부들한테 일도 시키고 해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토목 공사도 시키고, 뭐 골조 공사도 시키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내가 직접 어떤 사람을 그냥 개인을 고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건축행위를 직접 하는 거를 직영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무슨 종합건설회사 이런 회사들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그 계약을 하면 내가 도급인이고,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수급인이 돼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도급해서 자기가 일을 다 완성한 다음에 가지고 오면 난 대금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들하고 계약을 하는 건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이렇게 직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그 안에 중간에서 A라는 사람한테 돈도 주고, 얼마가 필요하다, 전기공사한다 그러면 얼마 달라 그러면 얼마 주고, 근데 나중에 집을 다 짓고 났는데 중간에 그 A라는 사람이 연락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났더니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다 어쨌든 그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또 고용해서 마무리 공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나중에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네요. 노동청에다가 이제 고발한 거죠. 임금을 못 받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장을 제출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임금 내놔라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야, 나 A한테 다 건축공사비 다 줬는데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 돈을 달라 그러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은 쉬워요. 공사를 한 사람, 일을 한 사람은 죽어라 가가지고 더운데 여름에 봄부터 가서 일을 했는데 저기 급여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하나, A한테 다 줬는데 그 사람 통장으로 다 돈 내려 보내줬는데 왜 나한테 돈 달라 그래요? 일면식도 없잖아요. 저 아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누가 물어줘야 되느냐? 물론 A가 물어주면 좋은데 A가 지금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냥 도망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과연 누가 물어줘야 되느냐? 누가 물어줘야 될지 모른다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송을 했는데, 결과 먼저 볼까요? 이분들이 이제 청구를 어떻게 했냐면, 원고가 지금 18명 정도가 되거든요. 18명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1,900만 원 되는 돈을 달라. 그러니까 이분들도 안 됐지. 근데 1,900만 원 달라고 했더니만 A라는 사람한테 다 줬는데 못 받으시면 A한테 받아야지 왜 저희한테 오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 판단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여기 판결문 보면 이거예요. 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하고 그 아까 말한 18명하고 우리 피고 사이에 노임계약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 어느 정도 노무를 제고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냥 가볍게 끝내버린 거예요. 소송은 주의적 청구만 하는 건 아니에요. 돈만 달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달라. 만약에 내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나는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을 테니, 본인들도 알고는 있어요. A가 줘야 될 사람이라는 걸. A한테 받을 테니 A가 집주인한테 못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내가 대신 청구하겠다. 이게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인부 입장에서는 그 A한테 돈 달랄 것이 있고, A는 또 우리 집주인인 피고한테 돈을 받을 게 있다고 한다면 제가 내 채권을 행사하면서 그 사람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채권자 대위권인데, 근데 이런 채권자 대위권을 금전 채권에 대해서 행사를 하려면 그 중간에 있는 A라는 사람이 무자력인 것이 입증이 돼야 돼요.
자력이 없어야지만 그때서야 그 재판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A가 집주인한테 받을 게 있느냐, 내가 A한테 받을 게 있느냐, 있다면 있는 부분만큼 대위 행사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사건에서는 A라는 사람이 무자력인지조차도 입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라는 거는 문전박대예요. 본 소송에 들어가서 판단도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각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직접 줘라라는 거는 기각이라는 건 너 청구 받아들일 수 없어. 대신 각하라고 하는 건 더 들어가지 않고 A한테 대한 채권이 있는지 A가 피고한테 있는지 거기까지 보지도 않고 무자력인 거 입증 안 됐으면 각하,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항상 변호사가 있어요. 항상 변호사가 원고 측에서도 있는데, 소액 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 무기력하게 지은 거거든요, 원고 측에서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또 재판을 아마 이 항소심도 계속 진행을 할 텐데, 저희 쪽에서는 어쨌든 그 두 부분만 지적을 해서 승소를 했고, 또 물론 또 항소심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줄 돈 다 줬기 때문에 받을 돈은 없습니다, 원고들이.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우리가 그러면 갖고 이상하다, 노무자들 그리고 노동자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발주자나 도급인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언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건설산업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법이 좀 다른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이 되다 보니까 좀 더 규모가 있는 공사에서 이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고, 건설산업기본법은 기본적인 이제 건설 시공과 관련된, 건설과 관련된 법률이긴 해요. 어려워요, 사실 더 깊게 들어가면. 근데 거기서 직접 청구권이 있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있는 위에 나한테 또 도급 준 사람, 그 사람한테 돈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A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집주인이 발주자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도급인, 제일 위에 있는 원도급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근데 그거는 법률의 요건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런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하는 공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아니면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과연 이 사람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나랑 노무계약을 했는지,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대위 청구를 하려고 그러면 대위의 요건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사실은 양쪽 다 억울한 부분이에요. A라는 사람이 도망가다 보니까 양쪽 다 피해자가 된 건데, 진짜 그래도 법은 결국은 어느 쪽 사람의 손을 들어주다 보니까 그때는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양해하시고, 오늘 또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